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첨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첨보는 제가 유튜브 시작하던 초기에 다루었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 하락장에서 심각하게 다른 흐름이 보이길래 업데이트도 할 겸 해서 선정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물려서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방향성이나 힘이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닌데 싶어서 정했다는 거 여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먼저 제가 주목한 오늘의 주가부터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틀 연속 큰 낙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것은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무려 11%가 넘게 떨어졌는데요. 심지어 분봉으로 보게 되면 장 마감의 낙폭을 줄인 수준일 뿐 시초가도 낮춰서 시작을 했는데 끊임없이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오늘 장이 다 그렇지 않았냐고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크게 보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LG화학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시초가를 높이면서 시작했었습니다. 이후 시초가 수준으로 내려앉긴 했지만 시초가가 무너지지 않는 수준에서 일정 시간 동안 흘러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비하자면 첨보의 경우에는 정말 장 초반에 잠깐 시초가보다 높았을 뿐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시초가를 넘어서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최근까지 오름세를 더 지속했던 것은 첨보이긴 한데요.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준인 건가 싶어서 본질부터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첨보가 상장되기 전 시점부터 살펴봤는데요. 2019년 초 상장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장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인 것이죠. 상장 초기부터 주목받았던 것은 전해질 3종의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로 끊임없이 주목받았는데요. 육부라 인산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전해질 3종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뉴스를 바탕으로 상장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고 공모가도 희망밴드의 최상단인 4만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첨보의 가치를 알아본 테슬라의 2차전지 공급업체에서 첨보에 관심을 갖기도 했었는데 첨보가 생산하는 전해질 3종의 경우에는 리튬 2차전지에 적용될 경우 안전성 향상과 수면 영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것을 시장에서 인정했다는 것이 일본의 경쟁사 역시도 배터리 전해질을 첨보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첨보와 이 전해질을 구매한 센트럴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디플로로 옥살레이트 포스페이트 전해질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제품이긴 하지만 유사한 다른 제품을 센트럴 글라스가 구매를 한 것이죠. 화학하면 일본이 더 디테일하고 장정실 바탕으로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반도체의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이처럼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제품이 있고 거기에는 첨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첨보의 주요한 세 가지 전해질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리튬 비스플로로 설포닐 아미드 LiFS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수명 연장과 함께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 방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디플로로 인산 리튬 LiPO2F2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 향상과 함께 고출력과 충전 시간에 기여하는 재료가 되고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리튬 디플로로 옥살레이트 포스페이트 LiDFOP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물질들의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었는데 대부분이 첨보에 관련된 언급을 할 뿐 실제 산업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생산하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글 검색어로도 영문 검색어로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코멘트가 있어서 일본어로 검색한다면 관련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일본어가 부족한 관계로 전문 분야의 번역을 구글 번역으로만 이용해서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서 일본어로 검색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첨보 이외에도 CLS라는 기업이 과거에 벨기에 기업의 관련 기술을 판매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CLS라는 기업이 LiFSI 그러니까 앞에서 밝힌 리튬 비스플로로 설포닐 아미드라고 불리는 이 제조 기술을 양도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2017년에 기사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다른 언급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후성이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후성의 경우에는 범용 전해질이고 첨보의 경우에는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해질이라고 온라인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첨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기차 시대가 앞당겨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적으로는 첨보의 전해 관련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7월 말에 교보증권이 제시한 리포트의 목표가가 14만원이었는데요. 그리고 8월 19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7만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에서도 7월 말에 14만원으로 제시를 했다가 20일 만에 목표가를 20% 끌어올려서 17만원으로 제시했다는 것인데요.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보고서가 20일 만에 다시 나오는 것도 매번 있는 일이 아닌데 목표가를 기존 제시가격 14만원에서 20% 이상 끌어올렸던 것도 매우 특이한 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8월 말에는 신한금융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가 반드시 해당 주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각 증권사가 나름의 합리적 계산법으로 목표 주가를 도출했을 텐데 보름 그리고 한 달 사이에 굉장한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올린 것은 고객사의 수요 회복으로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 것과 동시에 3분기부터 전해질 증설 완료를 통해서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렸다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보자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반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년 연간 대비 반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전자소재의 경우 간신히 50% 정도의 수준, 50% 정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긴 했지만 그 외에 의약품 소재나 정밀화학 소재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년 연간 대비해서 봤을 때 반기에 58.9% 그러니까 60%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기대감과 실적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실적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주목하는 방향에 맞게 2차전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였는데요. 3분기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볼 만큼 반기에도 실적이 괜찮았는지 숫자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주요 제품들의 매출이 전년 연간 단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만큼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기 매출이 대동소이한 걸로 봤을 때 1분기의 매출이 더 높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매출 원가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가 더욱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누적 기준으로 77.3%의 원가율이었는데 올해에는 80%의 원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은 올해가 더 높았지만 매출 총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가 더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판관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원가율이 나빠지는 영향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지는 못했고요.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금융수익이 늘긴 했지만 기타 비용이 크게 늘었는데요. 금융수익이 늘어난 것은 이번 반기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영향을 끼쳤고요.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상환 손실 금액이 3억 가까이 기록되게 되면서 이번 반기에 큰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2020년 반기에는 반기순이익 110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줄어든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에서는 다른 계정의 변화보다 유형자산의 증가가 크게 눈에 띄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해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데 이 금액 중에 많은 부분이 공장 증설에 투입될 예정이고 실제로 이 같은 결과에 따라서 생산량이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어나는 수준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형자산 계정이 늘긴 했지만 자산의 총계는 줄었는데 부채 역시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기타 유동금융부채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었는데 자본에서 자본 조정의 계정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이같이 자기 주식을 취득한 내용에 따라서 자본 조정 계정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주봉을 보면서 정리해보게 되면 실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모 이후에는 공모가 이하로 내려간 적은 이번 코로나 국면이 처음이었습니다. 최고점이었던 20만원을 넘어선 수준이 아니라 현재 주가 수준인 15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지금과 같은 기대감을 바탕으로 아니 오히려 산업의 환경이 더욱 미지수인 상황에서 8만원대 중반까지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의 환경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지금은 당연히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기대감을 실적으로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첨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배터리 관련주로 알고 있는 LG화학의 최근 주가가 멈칫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첨보의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알 수가 있고 이것 자체가 그런 현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저런 자료를 토대로 제가 추정할 수 있는 범위는 마치 신풍제약이 왜 오르는지 알 수 없었던 만큼 왜 첨보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락 국면이 마무리가 되면 이처럼 숨죽여가는 국면이 있다가 한순간에 튀어오르게 되든 아니면 순간적으로 V자형 반등을 하게 되든 어떤 형태로든 다시 튀어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주식이 바로 이 첨보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특정 세력에 의해 놀아나면서 퍼진 자료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주목할 주식으로 첨보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급락으로 반등이 기대되는 첨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